자, 12월 5일 비트코인 시장 분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49K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관망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비트코인에 제가 매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구간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제랑 여기 저항 돌파 구간은 1000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점 지지 구간은 40에서 43K 이 구간으로 이제 저점에 떨어졌을 때 매집을 하는 구간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항 돌파 구간 이 부분에서 저항을 뚫고 갔을 때 그때 추가로 매수를 들어가는 그 방향, 그리고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일부를 매집을 하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점 지지 구간은 40에서 43K 라인 이 부분을 잡고 있고, 저항 돌파 구간은 53에서 55K, 그리고 추세 전환 시그널은 상황에 맞춰서 시그널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구간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즌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 궁극적인 건 그거죠. 진짜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버려서 시즌이 완전 끝이 나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금 피해가 있었던 부분, 54K라는 라인은 이제 여러분들께 데드라인이라고 설정을 해줬고, 이 부분이 뚫리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54K 라인을 지지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봤던 관점이 엘리엇 파동의 1파, 2파, 그리고 3파 카운팅 치고 지금이 4파 조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 방향이 지금이 4파동의 조정파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관점으로 봤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엘리엇 파동의 절대 법칙 중에 하나가 여기 4파, 이 조정파동이 1파의 고점, 이 라인을 넘지를 못하는 게 절대 법칙이죠. 여기 4파가 1파보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4K에서 여기에서 지지를 조금씩 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죠. 여기에서 지금 바닥 다지고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 저 또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봤는데, 이 엘리엇 파동 자체가 지금 이제 관점 수정을 했죠. 파동 카운팅을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3파, 4파, 5파까지 고점 찍었던, 전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이 5파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A, B, C 이런 식으로 조정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카운팅 설정이 다시 변경이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왜 저점 구간, 저항 구간 이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지금 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레버리지 비율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버리지가 이번에 많이 청산이 됐죠. 비트코인이 청산이 많이 됐는데, 여기 레버리지 비율을 보게 되면은,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조정이 올 때 레버리지 비율도 청산이 되면서 여기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깎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리가 9월이죠. 9월 6일 엘살바도르 법정화폐 채택되고 났을 때 급락을 했던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제가 계속 신경이 쓰인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에서 조정이 왔는데도 레버리지 비율이 점점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갔고,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잠깐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레버리지 비율이 과거처럼 이렇게 청산이 같이 돼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과도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비율은 가장 높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11월에 우리가
이 전고점을 뚫고 조정을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던 부분도 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이 부분 11월 7일 날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7일이거든요. 자, 11월 7일 날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 차트를 이제 보여드렸어요. 이게 화면이 좀 깨졌는데, 여기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 선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입니다. 11월 7일 내용인데, 그 당시에 레버리지 비율이 지금 미쳐가고 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라도 정리가 되어버려야 하는데, 지금 오르는데 진짜 너무 레버리지 비율이 올라가는 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제가 조정을 이제 언급을 드렸고, 우리가 이번에 하락을 할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11월 이때부터 하락을 할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54K까지 데드라인 잡고 여기까지는 방어를 했습니다. 이 라인까지는 방어를 했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더 떨어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저도 카운팅을 여기가 3, 그 다음 여기 4파 조정하고 5파 조정, 이렇게 저도 카운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54K까지는 예상을 해서 방어를 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떨어지는 이 구간을 예측을 좀 못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54K가 만약 뚫리면 이제 여러분들께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만 드렸었는데, 지금 이렇게 실제로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란 거보단 저는 오르는 쪽을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이 조금 미스가 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때도 이야기했던 게 레버리지 선물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번에 큰 변화가 생길 거다. 이때가 11월 7일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었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 레버리지 비율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 청산이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이 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이 올 때까지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이거든요. 여기 라인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조정이 왔는 거랑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 범위 조정이 왔는 거랑 어찌 보면 위에 조정이 더 큽니다. 위에 조정이 이렇게 더 큰데 여기에서 조정이 올 때는 레버리지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이게 가장 신경이 쓰였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과거처럼 이렇게 레버리지 비율이 밑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정과는 다르다. 이 조정 구간과는 다르게 과거에 이렇게 털었던 이 부분처럼,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워낙 이제 시장의 개미들이 좀 스마트해졌어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웬만한 분들이 엘리엇 파동이라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 투자시장에서 본인들이 파동이나 패턴 이런 것들을 대입을 하면서 투자자들 자체가 많이 스마트해졌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사람들이 겁을 먹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파동 카운팅을 3 그리고 4, 5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라인을 지지를 해줄 거라는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정이 와도 레버리지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시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청산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맞습니다. 똑같은 내용은 레버리지 비율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레버리지 비율이 많이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수 타점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점 지지 구간 40에서 43K 보는 이유는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죠. 여기에서 매물대 형성 자체가 이 라인이 매우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만약 오게 된다, 한 번 더 하락이 오게 되면 여기 얕은 매물대 구간들이 많이 손실을 보겠죠. 여기에선 빠르게 가격 변동이 오겠죠. 그래서 여기 두터운 매물대가 있는 이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서 일단 저점 라인을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매수 저점 구간으로 하나를 잡아 놓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저항 돌파 구간을 이렇게 잡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여기
과거에 1파동이라고 했던 이 라인,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죠. 지금 보면 초록색 선 보이시는 것처럼 121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 이평선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라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54K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피보나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피보나치의 0.5 구간 54K 부분이고, 그리고 0.618 구간이 여기 50K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이 54K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이 구간을 확실하게 좀 넘어주는 그림이 나오고, 말했던 것처럼 항상 지지선이 처음에는 이게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구간에서 움직이면 여기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치고 확실하게 올려주고 여기에서 지지를 할 때가 저점이 되는 거죠.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여기는 고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4K 라인, 이 54K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많이 봤던 54K 이 라인을 지금 기준점으로 잡고, 지금 이 구간을 좀 확실하게 올라가 줘야 된다. 일단 우리가 과거에 봤던 엘리엇 파동 1파동보다는 위로 좀 올라가 주는 그림이 나올 때 추세가 조금 전환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살까요 말까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에서 밑으로 저점 찍지 않고 그냥 이대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여기 있는 수익은 포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발목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세가 전환이 됐을 때 그냥 여기가 저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제가 저점은 아무도 못 잡는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가 저점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추세 매매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은, 여기 있는 수익을 만약에 못 먹더라도 이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라인, 이 수익을 먹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구간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저항 돌파를 하는, 아니면 저점까지 밑으로 바닥 형태를 다시 찍는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지지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올 때 저점, 그리고 여기 저항 구간을 뚫어주는 이 부분에서, 아니면 추세 전환. 자, 추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그널 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일목구름표상으로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기준점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빨간색 라인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라인, 이 노란색 라인 안 보이나요? 색깔이? 노란색으로 그냥 할게요. 자, 이 노란색 라인, 컨버전 라인, 이 라인이 골든 크로스를 하는 이 노란색 라인이 여기 빨간색 라인을 뚫어주는, 이 교차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매수를 그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치고 올라가서 교차하는 시점이 나오면, 근데 그 교차하는 시점이 나온다면은 아마 제가 말했던 저항 돌파 구간이 나올 때쯤에 이 시그널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다른 강한 시그널, 매수 신호가 오는 시그널이 없다면은 웬만하면 저항 돌파 구간을 뚫고 이 구간에 안착을 했을 때 매수를 저는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아니면 여기 바닥까지 왔을 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자,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 구간 돌파 구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했던 121선도 이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일목구름표가 있죠. 일목구름표상으로도 이 라인이 원래는 지지 라인을 해줬죠. 과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지 라인을 해주는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지지를 해줬고, 여기에서 이 라인 뚫렸을 때 이제 제가 말했던 부분인데, 이 라인 뚫리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지지가 아닌 저항선으로 지금 여기 적색 라인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도 말했던 여기 추세 돌파를 하는 이 구간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매수 잡는 구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할까요 말까요?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 포인트, 아니면 저점을 잡는 포인트, 이거를 노리시는 분들이고, 지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여기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이 수익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겠죠.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수익을 원하시는 건데 그냥 제 방식만 알려드릴게요. 그게 틀렸다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 방식은 여기 있는 수익은 그냥 포기를 합니다. 왜냐면 혹시 모를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수익은 그냥 포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올라가면 그때 안전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플랜은 여기 이렇게 관점 공유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방식으로 매집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